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댓글로 유저분께서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주실 수 있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시간을 내보도록 했습니다. 금일 예상치 못하게 여러 가지 남북경협 관련된 악재로 인해서 시초가부터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뭘 손절을 해라 그리고 뭐 추가 매수를 해라 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한 명의 전업 투자자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어,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종목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의 객관적인 사고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래요. 정보주 싸움이고요. 이번 정권 때 절대 죽지 않을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밖으로 도돌고 국내 경제는 뭐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정말로 그 남북 경협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정권의 남북 즉 북한과의 평화적인 어떠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정권의 미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정권에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차기 정권의 민주당, 즉 문재인 정권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테마는 죽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봐왔을 때 악재일 때 매수를 했어야 되고요. 호재했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즉 현재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이 악재가 말 그대로 다시 경합을 하지 않겠다. 북한과 미국이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 연기고요. 이 연기의 사유도 말 그대로 트럼프 자체가 지금 중간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 고위급들은 회담을 하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 고위급의 방향이 어떻게 튈지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김여정이 곧 있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죠. 말 그대로 김정은의 동생이니까 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기도매매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저런 악재가 있을 때 전공법을 썼고요. 그 전공법을 받아줄 수 있었던 거는 김정은 자체로도 굉장히 전공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노이즈로 인해 투매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에 매도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언론과 전쟁 중이죠. 이거는 언론에서 자꾸 한 고위급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예를 들면 고위급 청와대 백악관 관료 말이다 등등의 정확하지 않는 그리고 인물이 언급되지 않는 기사는 트럼프는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언론에서 이런 허위 유포, 허위 찌라시,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를 하려고 했으면 진작 손절을 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그런 기대감에 의한 매매가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고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시초가 아니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그냥 손절 처리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점에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종목이라도 추가 매수 없이 관망하면서 바닥을 돌리는 모습을 확인 후 추가 매수건 매도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종목 한번 훑어보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경협에서 가장 큰 테마를 이루고 있는 철도인데요. 현대로템은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지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기금의 누적 매수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대로템에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큰손이 크게 담갔을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 현대로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연기금이 같이 물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 아니거든요. 10만원대 30만주, 10만원짜리 60만주가 들어갔고, 이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이 기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아래에 와서 돌린다면, 이런 시점에서 돌아가는 시점에 물량을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에 물량을 매수를 하면, 이 시점에 매도가 가능해요. 본전에. 그러니까 매도 치고 다시 재매수를 해서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데아티아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런 종목은 결국 만약에 무너진다면 대장은 살고 이런 부대장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이 이런 고가를 넘기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런 시가총액 500억짜리를 2천억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거는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거든요. 얘는 다시는 못 올라갈 거예요. 이런 애는 갈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여기서 깨지면 얘는 붕괴예요.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 로템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대장주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물 볼게요. 광물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거든요. 시간에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남북 테마 중에 유일하게 이런 직전에 고점을 넘겨버린 가장 강한 지금 테마입니다. 왜 이런 직전 고점을 넘기는 게 중요하냐면 예전에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이 이러한 지점에서 이걸 강력한 자금으로 올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돈이에요. 돈을 들여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추세가 아직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5일선을 잠시 깨고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강하네요. 저 같으면 여기서 추매하겠습니다. 그리고 티플렉스 얘도 마찬가지인데 광물은 전반적으로 시간 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음봉 패턴이거든요. 이런 이음봉 패턴, 이 이음봉 패턴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빠르게 관광, 인도적 차원에서 현정은 회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약하다. 관광은 수급적으로도 연기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연기금 바로 가지를 못하네요.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보고 관광 쪽은 기사를 확인하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은 조금 있어도 제한적일 것. 아직 사실 그 금강산 적십자 건물에 대한 자산 몰수에 대한 거를 환수를 해줬잖아요. 북한이. 아직 금강산에 대한 현대 아산 건물이라든지 등등 충분히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아난티랑 현대 엘리베이터 호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크게 붕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 정도 빠진 거고 한 번 더 투매가 나온다면 이음봉 라인에서 네, 매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난티 경우도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랑 똑같은 생각이고요. 자산 해제에 관한 이슈가 시간 후 단일가 매매가 끌어올릴 수가 있기 종료되었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에서 일단 한 번 더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하방 경직성 잡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비료, 사료. 남북 경협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대사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래 선에 오면 한번 매매를 해보겠다. 저는 금일 일단은 추가적인 악재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이틀 전 제 관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리면 저는 매매를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강한 수급이 한번 들어왔고 전혀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어요. 세력은 끌어올리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남경역 중에 가장 강할 수가 있는 게 현대사료 같고요. 대유는 아직은 좀 보수적. 그 다음에 경농 약하네요. 많이. 조비도 네,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거래량이 적어서 이런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동양물산. 뭐 금일 이때 어제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떴는데요. 금일도 비슷하네. 하락을 많이 안 했으니까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올리지 말고 떨어지면. 이건 신규 테마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방문 예정인 기업이 농기계 업체가 북한에 방문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개성공단 관련해서 아직 크게 깨지지가 않았어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시를 보니까 뭐 유상증자 뭐 말이 있던데 유상증자 공시로 이 악재를 막았네요. 떨어질 때 같이 안 떨어지면 이런 종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을 거예요. 인디에프, 개성공단도 다 마찬가지네요. 인디에프도 한 번 더 하락하면 네, 하방 지켜주는 거 보시고. 지금 문제가 현대건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관이 너무 많은 물량을 팔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 엄청나게 매집이 돼 있었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 등등 건설 쪽 관련해서 실적이 올해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남북 경협이 있기 전부터 많은 매집이 들어왔던 물량이 뜬금없이 남북 경협을 한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판 거죠. 많은 물량을 이미 앞에서 매집하고 올려서 팔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리고 증권사에서, 그리고 TV에서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현대건설을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추천을 했어요. 진짜 이거 여기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주면 추가 하락 가능합니다. 이런 거 뭐 대형주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해도 이거를 붕괴시키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정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은데 이 선 붕괴시키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고통이 따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남북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하락은 하되 손절보다는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대북 제재가 해제되려면 시간 걸려요. 인도적 사료, 관광, 보시되 대장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적은 거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뭐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네, 분명히 반전이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남북 경협주 투자를 하면서 제가 손해를 봤던 거는 이러한 하락할 때 손절을 해서 손해를 봤지, 그냥 이 하락에 매수를 했더라면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만큼 남북 경협주 강하고요.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 내로 좋은 이슈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고요.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